짧은 리치부터 롱 리치까지 다양한 서데스를 각각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 데이터 센터 통째로 하나 잘 지으려고 하는 빅테크들은 브로드컴이 정말 적절하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대공학 에러입니다. 최근에 넥스트 엔비디아로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있죠.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제가 4개월 전에 이미 영상을 올려가지고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칩을 설계하기 위해 브로드컴을 찾고 있다라고 하면서 브로드컴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근데 이것저것에서 브로드컴 문의가 오는데 좀 투자 시장에서도 그렇고 이 브로드컴의 역할에 대해서 이 브로드컴이 어떤 해자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부정확한 정보들이 계속 돌고 있어가지고 브로드컴의 핵심 기술이 뭔지 왜 빅테크들은 브로드컴을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련된 영상을 좀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어떤 기술, 바로 서데스라고 하는 기술인데 이 기술이 왜 AI 시대에 브로드컴을 다시 주목받게 했는지, 기술적으로 어떤 해자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작 전에 후드 집업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은 분께서 이제 구매해 주시고 질감이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더욱더 뿌듯해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또 괜찮은 거 있으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제가 방금 인트로로 엔비디아의 블랙엘 플랫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재생해 드렸는데요. 칩과 칩 사이의 통신뿐만 아니라 이 덩어리들이 또 네트워킹으로 통신을 해야 되고 스위치를 통해서 거대한 서버를 이뤄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브로드컴의 이 네트워킹 관련해서 이 스위치에 해당하는 부분, 그래서 파이가 어떻게 연결되고 일렉트로 옵틱스까지 각각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스루풋을 가지느냐를 보여주는 도면이 될 텐데요. 우리가 게임할 때는 게이밍 그래픽 카드 하나만 있으면은 그걸 갖고 막 갈고 가지고 이제 돌리게 되겠지만도 AI 데이터 센터, 거기서 거대한 LLM을 돌릴 때, 예를 들어 지금 안 그래도 오픈AI에서 O3를 발표를 했는데 그러한 거대한 모델을 돌리려고 하면은 블랙엘이라는 GPU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엮여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서버들이 이렇게 각각 있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전부 다 이 네트워크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도 돼야 되고, 걔네들을 연결시키는 이 파이, 피지컬 레이어라고 하죠. 그리고 광통신 기반의 어떤 엮임까지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모듈들을 빠르게 왔다 갔다 시킬 수 있는 이 네트워킹 속도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블랙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렇게 HBM들이 막 꽂히고 GPU랑 이게 통신을 하겠죠. 얘네들끼리 서로 통신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얘네들 칩끼리 어떻게 통신을 할 것이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칩 투 칩을 NV링크라고 부르는 이러한 자체 기술로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죠. 멜라녹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PCI 익스프레스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규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더 나가서 지금 보다시피 이 렉을 구성하는 각각의 것들이 서로 통신을 해야 될 거고, 이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NV링크 스위치, 각각의 스위치를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층위에서의 어떤 스위칭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 서로 필요한 속도들이 서로 다 다를 거잖아요. 이더넷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러한 것들을 각각 빠르게 보내줄 수 있는 적합한 속도로 저전력으로 보낼 수 있는 기술, 바로 서데스라고 하는 그 IP 기술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린 서데스라고 하는 거, 이게 서데스가 이제 합쳐서 이게 합성어인데 이 앞에 서가 시리얼라이즈의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거는 디시리얼라이즈, 그러니까 직렬하로 했다가 다시 병렬하로 시키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거 보시다시피 원래는 물리적으로 1, 2, 3, 4, 5, 6, 8, 8개가 있는데 이렇게 병렬로 딱 쏘아지는 거를 직렬로 표현하겠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딴딴딴딴딴 보낸 다음에 다시 받는 입장에서는 시리얼로 돼 있는 거를 디시리얼라이즈해서 병렬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왜 이걸 하게 될까요? 병렬로 보내는 게 더 빠른 거 아니야? 엔비디아 GPU 안에 있는 쿠다도 병렬로 구성했기 때문에 빨리 보낼 수 있었던 건데 왜 시리얼라이즈를 해야만 할까요? 브로드컴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잘하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 예를 들어 ASIC을 잘 한다라던가, 그리고 TSMC와 협력을 해가지고 다양한 칩들을 생산해낸다거나 이러한 노하우도 있겠지만 수십 년 동안 가장 앞서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서데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왜 시리얼라이즈가 필요할까? 이게 원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지만이 브로드컴을 찾는 이유를 아실 수가 있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 이게 반도체 핀이 한 개 있고 한 개 있고 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그대로 보내도 빠르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H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24개 핀에서 뭐 2048개 핀, 스페어로도 갖고 있고 막 여러 가지 핀의 개수 자체가 많아지잖아요. 제가 이전에 HBM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방에 1초에 딱딱딱 보낼 수 있는 그 물리적인 핀 개수도 늘렸다라는 개념으로 HBM이 병렬적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게 일단 시리얼라이즈를 한다라는 의미는 첫 번째,
I/O 핀을 줄일 수 있다. 이러면은 PCB에 우리 GPU를 갖다 받거나 아니면 다른 IP랑 이제 연결을 할 때 실제로 물리적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핀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PCB 설계의 복잡성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I/O 핀을 통해서 두 번째, 클락 속도를 막 올려가지고 한 핀으로도 여러 가지 데이터 정보를 빠르게 막 보낼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개의 병렬로 갖고 있는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얘네들 각각의 클락을 막 높여서 보낼 수는 없냐? 그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한계가 있어. 왜냐? 얘네들은 물리적으로 서로 다르죠.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핀이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일단 싱크를 맞춰갖고 데이터를 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클락 속도를 막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플러스 흔히 크로스토크라고 하는데 서로 교차해서 얘기한다. 이런 핀들이 여러 개 있으면은 얘네들끼리 서로 간섭을 일으키거든요. 엄청나게 빠르게 데이터를 보낼 건데 병렬로 핀이 여러 개 있으면은 걔네들끼리 서로 간섭을 일으키면서 신호가 뭉개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병렬로 돼 있는 정보들을 노이즈가 잘 안 섞이게끔 그리고 전력도 줄이게끔 해서 클락을 높여갖고 시리얼화 해가지고 보내는 이 기술, 이게 바로 서데스라고 하는 IP입니다. 줄여서 서데스라고 부르죠. 브로드컴은 20년 넘게 이 서데스를 정말 열심히 만들어온 장인 같은 회사거든요. 원래 브로드컴이 지금 미국 주식에서도 이 티커를 보면 AVGO라고 돼 있죠. 원래 아바고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기업이 있었어요. 그 아바고 기업도 원래 서데스를 잘했는데 브로드컴이 합치면서 원래 통신 쪽, 이 네트워크 장비 쪽, 모듈 쪽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것들이 다양한 형식의 서데스를 굉장히 많은 라인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GPU랑 GPU 사이끼리 통신할 때 아니면 GPU 거대한 칩이랑 칩끼리 연결할 때 이더넷끼리 서로 얘기할 때 광통신으로 얘기할 때 각각 서로 타겟으로 하는 스루풋 데이터 전송량이 정해져 있을 텐데 그때마다 딱 그 특정한 스펙에 맞는 서데스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서데스를 모든 라인업에 저전력으로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각각의 빅테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속도로 해주세요라고 맞춰주면은 우리 요 서데스 맞추면 되겠네 하면서 조립해서 잘 선택해서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서데스는 이렇게 서데스로 구성한 다음에 병렬로 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레인 수를 증가를 시키면서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HBM에서 막 쏟아내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로드컴의 서데스의 역할을 좀 정리를 다시 해보면은 첫 번째, 이름 그대로 즉 병렬화를 시켜가지고 대역폭을 확 올리겠다. 야, 대역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HBM도 이게 하이 밴드위스죠. 밴드위스가 대역폭이죠. 이 대역폭을 쫙 늘릴 수 있을 만한 다양한 라인업의 서데스를 갖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렇게 많이 보내면서도 흔히 이제 인티그리티라고 하죠. 혹은 이제 릴라이어빌리티라고도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빠르게 보내면 뭐해? 이 빠르게 보내는 신호가 잘 보내줘야 되잖아요. 속도가 뭐 10기가, 25기가, 100기가, 뭐 200기가 이렇게 높아가는데 이렇게 할 때마다의 특정한 어떤 케이블이라든가 PCB 이런 신호가 막 상쇄된다거나 간섭이 커진다거나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얘네들을 보정을 하기 위해서 흔히 우리가 이퀄라이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디시전 피드백 이퀄라이저라든가 혹은 뭐 FFA라든가 이러한 이퀄라이제이션들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IP들을 잘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별도의 레인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얘가 쓰는 클락이랑 얘가 쓰는 클락이랑 다른데, 이 클락이라는 거는 신호를 서로 이제 똑같은 기준점에서 똑같이 데이터를 처리하자라고 약속하는 기준이 되는데, 얘네들 클락이 쓰는 게 서로 다르면은 물리적으로 서로 이제 값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스큐라고 해요. 클락 스큐. 그런 것도 이제 리커버리를 할 수 있도록 보정하는 그런 기법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다양한 프로토콜에 따라서 라인업이 굉장히 많다. 지금 말씀드리던 예를 들어 뭐 PCI 익스프레스라든가 아니면은 엔비디아에서 쓰고 있는 인피니밴드, 아니면 이제 광통신용으로 쓰고 있는 파이버 채널이라든가 기업용 스토리지 프로토콜이죠. SAS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프로토콜이 있는데, 얘네들 각각마다 서로 지원하는 이 스루풋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에 딱 맞는 어떠한 서데스를 하나의 IP로도 여러 가지가 지원이 가능하고 아니면 딱 맞도록 커스터마이징해서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는 거. 각각을 다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솔루션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 서데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뭐 작은 IP일 수도 있겠지만도 AI 워크로드가 굉장히 빡세졌잖아요. 그러니까 저전력 설계도 중요한데, 오랫동안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장인처럼 이거를 서데스를 잘 깎아왔다 보니까 저전력에 맞게끔 설계도 하고,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이퀄라이제이션이라고 했죠. 신호가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야 했는데 막 이렇게 뭉개지거든요. 이걸 이제 이퀄라이저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쫙쫙쫙 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이퀄라이제이션도 매번 클락마다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어댑티브하게 좀 약간 조절을 해주고 약간 그런 것들, 그러한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데이터 센터의 이 전력 절감, 제가 이제 파워 유스지 이펙티브니스라고 하죠. PUE, 데이터 센터의 전력 저감에도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서데스를 포함해서 다양한 프로토콜이 있는데, 걔네들이 서로 뭐 케이블도 연결을 시켜야 될 거고, 광 케이블이니 또 렉 간의 어떤 연결은 또 수미터에서 수십 미터에 해당하죠. 서버 내부는 이제 수십 센티미터밖에 안 되더라도. 또 장거리에서는 또 광통신을 이용해서 수 킬로미터까지 이런 걸 다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폭넓은 거리를 커버를 해야 되는데 짧은 리치부터 롱 리치까지 다양한 서데스를 각각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 데이터 센터 통째로 하나 잘 지으려고 하는 빅테크들은 브로드컴이 정말 적절하다라는 거죠. 최근에 제 지인이 증권사에서 어떤 애널리스트 분인가 이렇게 써놓은 글을 보여주면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핵심적인 역량은 메모리 컨트롤러다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SoC 쪽에 이 메모리 컨트롤러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브로드컴이 앞으로도 잘 나갈 거다. 엔비디아도 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할 거다라고 말해준 글을 봤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은 메모리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 메모리 컨트롤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D램도 메모리 컨트롤러가 있고 낸드 플래시도 메모리 컨트롤러라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이 메모리와 이 프로세서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도서관의 사서가 책을 이렇게 어디서 찾아내고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꽂아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역할을 하는 게 메모리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 메모리 컨트롤러라는 것 자체가 브로드컴의 핵심 역량은 아니에요. 메모리 컨트롤러는 사실 중국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이게 뭐 압도적인 기술이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이 메모리 컨트롤러 내부에서 얘네들끼리 딱 맞는 HBM에 적합한 어떠한 서데스 IP를 사용하느냐 혹은 이 서데스로 이제 시리얼라이즈, 디시리얼라이즈 한 정보를 다시 이 파일로 예를 들어 PCI 익스프레스라든가 다른 쪽의 어떤 프로토콜로 잘 전환할 수 있는 혹은 이더넷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IP를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NV링크라고 독자적인 규격을 만들었는데 걔네들이 서로 통신하는 규격들을 보면은 PCI 익스프레스도 이제 레인 수가 증가하면서 이제 스루풋을 높이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PCI 익스프레스보다 더 높은 스루풋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GPU하고 GPU끼리 이제 데이터를 통신하려고 할 때 여기서도 이제 서데스를 적합한 거를 잘 해가지고 빨리 직렬화를 하고 빨리 디시리얼라이즈를 하면서 서로 노이즈가 잘 안 끼면서도 저지연으로 고대역폭으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포인트고요. 그러면서 NV링크에서는 이제 PAM4라고 하는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입니다. 이거 통신공학 배우시면 다 배우는 개념인데 원래는 신호가 0, 1, 0, 1 이렇게 보내잖아요. 이게 0이고 이게 1이고 0이고 1인데 PAM4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0, 1, 2, 3, 1, 2 보십니까? 0, 1, 2, 3, 1, 2, 0 이렇게 층위를 나눠가지고 똑같은 시간 안에도 0, 1, 2, 3 중에 하나, 두 비트를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속도가 늘리거든요. 브로드컴도 똑같이 이 팜포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서데스 기반의 어떤 프로토콜 통신, 네트워크 스위치를 잘 구성을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인피니밴드, 예를 들어 ROC라는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예전에 브로드컴의 에이직이라든가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까 이 영상 말고도 또 있어요. 뭐 네트워크 관련해가지고 아스트라 네트워크스랑 RDMA, ROC 이런 개념들 설명한 거 있으니까 검색해보시면은 좀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그 네트워크 관련해서 이더넷 스위치 같은 것도 결국 중요하게 주목받는 이유 자체가 얘네들끼리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GPU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GPU끼리 연결을 할 때에 그리고 전체 서버끼리 연결을 할 때에 광통신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이더넷 스위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IP들을 브로드컴이 잘 개발해 왔다. 그 베이스가 되는 것 중에 IP 기술의 핵심이 서데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브로드컴이 벌써 이제 10년도 더 됐죠. 옵티컬 파이 쪽도 이 파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파이라고 보면 되는데 2012년부터 지금 이 이후까지 꾸준히 레인당 50기가, 레인당 100기가 점차 이렇게 64배까지 늘어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굉장히 선단 노드, TSMC의 5나노, 3나노까지 사용하면서 이 공정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발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통신뿐만이 아니라 빅테크에서 굉장히 그 선단 공정, TSMC 3나노를 이용해가지고 AI 칩을 만들고 싶어 라고 에이직을 맡게 되면은 그 에이직 자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이 공정에 대한 이해력이 높은 그래서 뭐 케이던스나 시놉시스 같은 그런 EDA 툴을 갖고 와가지고 혹은 IP를 가져와가지고 어떠한 구성을 해서 설계를 할 것인지 이런 거는 협력이 잘 된다는 거죠. 물론 브로드컴 말고도 마벨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규모가 좀 마벨이 좀 작은 편이죠. 그 에이직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편에 브로드컴 2부에서 전반적인 에이직을 협력하는 과정에서 브로드컴과 예를 들어 뭐 구글이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한번 설명드릴 거고 오늘 내용은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이 뭐냐? 이 기술을 갖고 있다. 서데스라는 그 IP 기술을 갖고 있고 라인업이 굉장히 넓다. 그 서데스가 왜 중요하냐? 서버 내부의 IO부터 데이터 센터 전체 백본까지 전체적으로 다 서데스가 필요한데 이 AI 시대에서는 GPU랑 가속기 얘네들끼리 서로 같이 잘 동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 파이프라인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부 전부 다 연결을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대역폭이 짝짝짝 뚫려야지만이 한쪽이 병목이 되지 않고 거대한 AI 모델을 돌릴 수가 있는데 브로드컴이 그 전방위적으로 서데스를 지원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확장의 핵심이 되고 또 서데스 자체의 저전력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아직은 또 많이 개선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서데스의 저전력을 잘 구현하는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뭐 이제 신호가 감쇄가 된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크로스톡이 발생한다거나 뭐 전력 측면에서 굉장히 세대가 바뀔 때마다 굉장히 잘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뭐 옵틱스 같은 차세대 솔루션에도 잘 연계를 해가지고 AG랑 광학부랑 이렇게 결합하는 시도들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미래 기술로서 브로드컴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브로드컴이 잘하는 기술이라는 것이 비단 서데스뿐만이 아니지만 오늘은 일단 네트워킹,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병목 없이 전달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간 게 되겠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킹도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에이직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브로드컴이 왜 에이직을 또 잘하는지, 지금 브로드컴이 애플이나 구글, 오픈 AI하고도 협력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브로드컴과 협력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얘기도 한번 찬찬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